자, 해볼게요. 지금 지난 시간 정리한 거에서 우리 요 문제 있었잖아. 지수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 거듭제곱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뭐 없지만 지금 정리해주는 것들에서 뭐 잘 해주는 걸 보고 대입해서 얘도 딱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그냥 똑같이 늦게 올 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민씨.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여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살려주고 싶은 대처 방법은 문제를 공략을 못했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문제를 공략을 못했을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차 자체를 1로 잡아놓고 주어진식을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가 되겠지.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4회차에 있는 수열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고에서 바라는 약간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제 수열에서 원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지가 않아.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낼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등차가지고 뭐 할 거야, 어차피 해봤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저는 절대값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음수 이렇게 움직이다가 중간에 양수가 끊어지는 형태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을 때의 계산에서는 음수 쪽의 개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았겠지. 그치? 그걸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어차피 주어진 문제가 등차수열이라고 했을 때 가조건에서 두 항의 합이 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n번째와 m 더하기 1번째가 0이라는 얘기는 m 빼기 1번째와 m 더하기 2번째의 합도 0이겠지.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리고 이쪽 사이드로 갈수록 또 0인 거잖아. 그럼 원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어야 돼? 당연히 합한 게 0이어야 돼. 근데 음수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졌기 때문에 합이 음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기준점을 어차피 끝에까지 항에 대해서 22개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음수가 쭈루룩 있고 양수가 이렇게 쭈루룩 있다고 했을 때 음수 쪽에서의 합이 따로 있겠고 양수 쪽에서의 합이 따로 있어지겠지. 그치? 음수 쪽에서의 합을 A라고 가정을 하고 양수 쪽에서의 합을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합해준 게 마이너스 44가 나왔다면 아래쪽의 식에서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계산하는 값이 125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키는 딱 여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키는 딱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나는 그냥 처음부터 아예 이게 좀 위험해. 위험한 생각인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문제를 푸는 느낌이 저것도 괜찮은데 저번 시간에 나왔던 얘기 있잖아. 나는 좀 문제가 뭔가 대입으로 좀 치우쳐진 느낌이다. 본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이 21번도 마찬가지야. 쌤 저는 그냥 공차 처음부터 1을 대입을 하고 정리를 쭉 해봤더니 지금 여기서 정리해서 AN에 대해서 정리가 나왔고 여기도 이제 n번째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정답이 그냥 다 모든 조건이 맞아서 정답이 한 번에 나왔어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제 공차가 1이기 때문에. 됐죠? 공차가 1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입하는 형태로 정답이 계속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이제 대입을 하는 걸로 정답을 냈다는 것은 뭔가 추가적인 공부가 분명히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잘라줘야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도 이게 그러니까 객관식 그때 문제에서도 이걸 대입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안 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 해설지를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해. 요즘 어플도 많잖아. 칸다도 있고. 칸다밖에 없나? 난 칸다밖에 모르는데 더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그런 어플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볼 만해. 왜냐면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한 이 문제 방식에 어떤 것들이 다른 작업이 또 있지 않을까 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주어진 A값과 B값, 음수 쪽과 양수 쪽에 대한 합을 좀 따로따로 정리를 해주면은 문제풀이 방식의 형태는 뭐 중간에 있는 이 친구를 n번째라고 가정을 하고 얘가 n 더하기 1번째로 가정을 해서 정리해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문제풀이는 나와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차피 아직 수투가 온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쫄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쫄지 말고 일단은 자꾸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수열 파트가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즉 수투 파트는 자꾸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거. 딱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 에이씨. 이거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그림이 온전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어요. 에이씨. 자. 마이너스였는데, 씨. 나 이거! 준비하다가 뒤지는 기능이 없어. 물구나무 속에 니가 거꾸로 볼게. 이걸 언제까지 하냐. 아따, 씨. 자. 이 정도로. 자, 일단은 이 생각을 먼저 합시다. 이거는 그림에 대한 개형 이해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역함수에 대한 내용은 딱 요 정도로까지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한 2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그림만 그려본 적도 있거든. 이거를 반대쪽을 이걸 해보려고 진짜 다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이게 있잖아, 패드가. 우리는 그래서 패드로 정리하면 그래도 할만하더라고. 이걸로 그냥 이해를 할게. 그래서 어차피 개념에 대한 이해만 해주면 되니까 전혀 문제는 안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일단은 애초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t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합시다. 당연히 삼중근을 갖는 상태에서 y절편이 t인 친구입니다. 변곡점의 좌표가 0,t고 얘네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라는 거. 됐죠? 일단은 요거를 생각한 상태에서 일단은 출발을 하자는 거지. 자, 그때 원하는 게 역함수와의 교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있어. 일단은 수상 개념을 조금 넣어볼게. 수상 개념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해? x, y를 y, x로 바꿔주면 돼요. 이게 하나야. 둘, y는 fx랑 y는 f의 역함수는 어떤 관계야? y는 x 대칭 관계야. 마지막 셋. 그래서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줘? 교점 어떻게 구해? fx와 둘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질문. fx와 f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모든 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나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위에 있지 않으면 어떤 성질을 띨까 얘네들은? 자, 우선 얘기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점이 일단은 y는 x 위에 있기는 해요. 일단은 y는 x 위에 있기는 한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의 형태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식과 이런 식의 그래프를 띈다면은 y는 x 위에 있지 않은 점이더라도 어차피 역함수와의 교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은 만약에 그 지점이 a, b라면 반대쪽의 역함수와의 또 다른 점은 무조건 b, 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됐죠? 이 직선이 만약에 y는 mx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직선과 이 직선은 무슨 관계를 띄어요?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잖아.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무슨 성질을 띠겠어? y는 n분의 1x라고 하는 성질을 띠겠지.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가 됐을 때에 그때 당시의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 그냥 그 역함수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라 얘네들이 결국은 기울기가 역수를 이루기도 한다. 근데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수직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해하잖아. 근데 다른 부분은 직접적으로 대칭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의를 안 해놓으려고 하고, 이건 수학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정의를 따로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라고 잘 얘기하진 않거든. 잘 이야기 자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될 것이고, 정리해서 이 지점에서의 접선과 이 지점 주어진 직선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기울기를 띈다는 거, 이 정도만 얘기를 해놓고 가볼게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 지금 현 시점에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이거 지울게 일단. 교점의 개수는 몇 개야 지금? 지금 몇 개야? 지금 교점 몇 개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3개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더 쉬운 문제의 느낌으로 안내해주는 형태는 이때는 하면서 자꾸 점검을 하는 거라는 거. 됐죠? 파란색 원래 있던 fx를 조금 올릴게요. 빨간색도 조금은 왼쪽으로 가지겠죠. 여전히 모든 교점들은 다 항상 어디 위에 있어야만 해요? 무조건 y는 x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됐죠? 요걸 염두에 놓고 갑시다. 그럼 현재 교점 몇 개? 여전히 3개가 되겠죠? 더 올려볼게요. 이쪽도 더 왼쪽으로 가볼게. 됐죠? 좀 자세하게 그려주면 그래도 좀 더 잘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고, 얘네들이 움직여도 조금 더 극단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이쪽도 똑같이 많이 올라가도 왼쪽 오른쪽만 최대한 집중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 됐죠? 그렇게 해도 교점의 개수는 여전히 3개가 발생을 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고 여기도 조금 더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가 느낌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걸 볼 수 있죠. 됐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면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그래프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순간, 지금 이제 그래프의 곡선이 조금 다른 건 사실이야.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다가 보면은 이 파란색이 조금 더 넘어가고 얘가 넘어갔을 때 얘가 지금 좀 더 덜 꺾였다는 건 보이죠? 그치? 그치? 그러면서 이쪽에서 2개가 발생하고,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림의 형태가 얘로 잡을 수 있을까? 됐다. 이쪽에서 만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뚫고 나갔다가 얘가 다시 뚫고, 얘 지금 파란색에 원래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t의 모양이 어차피 왼쪽 부분이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위로 볼록이다 보니까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나가면서 왼쪽 상단 부분에서의 교점이 2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쪽도 2개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는 3개였는데 갑작스럽게 그게 2개가 됐냐, 갑작스럽게 그게 4개가 됐냐는 거야.
그 중간 지점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달라는 거지. 정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이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개념이 극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극한 개념. 근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맨날 그림 가지고서 시험 보고 있는데 찢어가지고 이걸 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상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형태가 상상으로 움직여도 어쨌건 이렇게 생긴 곡선의 모양을 띄고 가지고 가는 거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런 식의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점점 지금 이렇게 생긴 얘는 위로, 이 친구는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정리가 조금씩 쫓아가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4개짜리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모양의 상태가 정리 중에 y는 x 위에서 만나면서 정리가 y는 x 위에서 만나면서 이런 식의 친구를 기준으로 반대쪽에서 오는 친구의 정리가 할 수 있어. 요런 식 덧볼로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애초에 저기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애를 먹는 포인트기는 하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교점이 계속 왔다 갔다 정리가 되다 보면은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움직이다가 둘이 스치는 만나는 형태가 y는 x. 어차피 만나는 지점이 이 근방에서는 두 개가 양쪽으로 발생하거나 어차피 y는 x 위에 있어야만 하잖아. 근데 그 지점이 딱 맞춰서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한 지점에서 딱 지났다는 얘기잖아, 곡선이.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발생을 했겠어, 이 지점에서? 접선이 동일한 친구가 발생을 했겠지. 됐어요? 그림 형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해설지 보면은 그림은 명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됐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형태는 그래프가 정리가 돼서 왔을 때 이쪽으로 와온 친구랑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도 이쪽으로 왔던 친구랑 여기서 크로스가 되는 느낌으로 지나갔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같은 지점을 뚫고 지나가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 지점이 이걸 보여줘야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때 보시면은 그렇게 돼서 지금 빨간색 라인처럼, 그리고 파란색 라인처럼의 기준인데 y는 x라고 하는 선을 기준으로 이때에 이 친구에서 딱 만나서 스치듯 정리가 되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이 상태가 왜 여기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림에서는 이렇게 파였잖아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접한다라고 인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얘가 조금 더 올라간 순간 교점의 형태가 오히려 얘네들이 양쪽에서 교점이 반대쪽으로 발생하면서 크로스가 되기 때문인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를 좀 약간 이해하려고 해줘야 돼. 이거 좀 그림의 형태 때문에 좀 몇 번 많이 그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웃긴 게, 그림을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내가 봐도 내 그림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을 자꾸 그릴수록 이미 나는 돼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는 느낌이 좀 나는 거지. 그래서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 정리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 3차 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어떤 지점, y는 x라고 하는 선 위의 점, 어떤 특정 a, a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점에서 만나면서 같은 접선을 갖는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됐죠? 요거 하나 일단. 요거 하나를 정리를 이어서 나가게 되면은 방금 보였던 것처럼
a, a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점을 현재 지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더하기 t의 값을 a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x 위에서 같은 접선을 갖기 때문에 어차피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여도 같아지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제곱의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정리가 된다는 거. 됐죠? 계산 최대한 생략할게요. 그렇게 해주면 a 값이 루트 3분의 1이 발생하고 정리를 대입하면 t의 값이 4루트 3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경계선. 됐죠? 자, 두 번째 경계선의 형태는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움직여서 실선으로 있는 y는 fx는 조금 더 올라가고 점선은 지금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됐지? 그러면서 교점이 조금 더 크로스돼서 나가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y는 x도 여전히 교점이 발생을 하지만 이쪽에서 지점 그리고 이쪽에서 지점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교점이 점점점 뭐가 돼? 5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방금 전까지 정리했을 때 최초의 교점은 3개였는데 그 뒤에 중간에 교점이 4개가 되다가 5개까지 된 걸 볼 수 있다고.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거는 좀 쉬워. 이번 거는. 왜냐면은 그러다가 조금 더 넘어가면서 아래쪽 정리. 지금 요렇게 크로스가 되는 형태들은 생각보다 좀, 근데 요렇게 크로스가 되는 형태들은 그래도 좀 그릴만 하거든. 정리가. 왜냐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중간에서 만나면서 똑같이 요 점을 만나면서 연결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 점선을 기준으로 봐봐. 점선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 거고 직선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갭들이 조금씩 작아지겠지. 그치? 갭들이 작아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가 돼요? 여기 있는 갭은 좀 더 커지겠지. 얘는 어차피 오른쪽, 얘가 얘 자체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이쪽에서 한 친구가 어떻게 돼? 점선이랑 만나는 상태가 발생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상태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이 다 쉽게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도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경계점은 몇 개가 되지? 이런 느낌으로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어려워. 이건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정리 문제 자체가. 그리고서 이제 세 번째 정리가 되는 게 5개가 되다가 교점이 3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한 나온다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경계점이 3개가 발생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얘가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 얘도 이쪽으로 가니까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교점이 계속 이 뒤에는 몇 개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 1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 됐죠? 함수값일 때를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우극좌극에 대해서의 이야기를 여기 있는 지금 별표 표시 쳤던 아까의 y는 이때, 여기 있구나. t의 값이 9분의 4루트 3일 때를 잡아주는 게 일단은 1단계고 이때가 9분의 4루트 3이 된다는 거. 됐죠? 근데 문제는 솔직히 B가 너무 어려워. B가 조금 어려워. 숨어있는 것도 좀 많고. 일단 좀 더 가볼게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은 내가 요 지점, 지금 왼쪽 상단부의 2, 4분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주고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됐죠? 왜냐면은 여기는 어차피 y는 xy 교점일 거고 한 지점 여기에 대한 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여기서 교점이 딱 발생을 하는 때를. 그럼 이때 2, 4분면에 있는 지점을 x좌표를 b라고 정의를 해주면 원래 함수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니까 b,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라고 하는 정리가 하나가 나오겠지. 됐죠? 됐죠? 근데 이 지점은 여기서의 교점은 뭐가 돼? 당연히 y는 x 대칭이니까 여기서의 지점이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 b가 되는 것까지. 됐죠? 됐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f'b와 f'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분의 1의 값이 서로 역수의 관계를 띈다고 아까 잡아놨잖아. 그치? 됐죠?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역수의 관계를 띠기 때문에 기울기 형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지. 또한 함수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는 식까지가 나와질 수 있겠고, 대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함수값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의 값이 3b분의 1의 제곱의 형태가 하나가 쓰여지겠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울기에 대한 관계로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b의 제곱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 정리가 또한 되겠죠. 자, 얘가 얘네 잘못 썼어. 한번 더 다시. 지금 식이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t였으니까 여기 자리에다가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가 아니고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t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t가 b인 걸 볼 수 있겠죠. 하나,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겠고. 그러니까 다시 얘는 뭐가 나왔어? 다시 f'b의 값과, 됐지? f' 그때의 함수값 f의 b의 값이 서로 역수관계를 취한다는 사실을 하나 가지고 간 거고, 여기서는 어차피 주어진 지점이 똑같이 접하는 지점이 발생을 했으니까 b, f의 b와 f의 b, b를 어차피 다 지난다는 걸 확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방금 얘기한 틀에서는 f의 b를 대입을 한 게 b가 됐다는 걸 확인을 한 거. 됐죠?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가 발생을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이 뒤부터는 다시 또 연산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줘서 계산을 해준 친구들 결과에 그래서 t의 값이 발생을 하는 녀석이 9분의 4루트 6이 발생을 합니다. 됐죠? 자, 조금 해설지로 얘기를 할게. 이거 지금 연산을 했더니 다른 것들을 너무 못해가지고 오늘, 그리고 뒤쪽에 정리를 하면서 그 중간에 원이랑 그 접선하는 거 있잖아. 그 파트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워. 실제로도 어려운 게 일단은 여기 두 개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점을 이용을 하고 이걸 이용해볼까? 이용할 게 없는데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거기다가 식은 또 온전해? 좀 그러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정리가 조금 좀 저기 하지만, 자, 어쨌건 이 b의 값을 기준으로 t의 값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그래도 걸어볼만 해. 생각보다 한 처음부터 자세하게 계속 한다고 하면 자습 시간에도 언제든 질문해도 괜찮고, 한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솔직히 한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거든. 다 자세하게 끝에까지 다 잡는다고 하면은.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이제 교점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있다? 그럼 좀 덜 걸리겠지. 근데 그 개념까지 잡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딴 거 없어.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 한 오래 걸리는 두세 문제만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지금 수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이 시기에 오히려 연속 이런 거를 좀 더 오랫동안 해봤으면 좋겠는 거. 자, 그래서 두 친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프가 처음에 설명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가도 같은 교점을 발생을 시키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붙었을까? 문제가 아니네. 에이씨. 이쪽으로 가면은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도 어차피 교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지점들은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대칭의 교점의 상태의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 됐죠? 자, 얘를 요 정도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진짜 별 얘기를 안 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제 그래프상에서의 교점 얘기가 나왔고, 조금 있다가 원 나오는 그 파트를 일단 그게 우선시가 돼야 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V자 그림의 형태의 연속인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로 일단은 미루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 문제만 가지고서 막 좀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너무 아쉽더라고 사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요거는 요 얘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자, 속도를 좀 내면서 최대한 해볼게요. 해설지 기준으로 30번 공부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그 수투에서 그래프 있을 때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의 최대값을 뭐 GA라고 하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걸 푸는 방법을 한번 익혀놓으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처럼 방금 같은 3차함수의 이동에 대해서의 교점과의 관계 형태라고 하는 문제고, 되게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테마 중에 하나라서 좀 시간은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점. 자, 4번까지 넘길게요. 괜찮죠? 사회입니다. 5번, 요번 9월 달에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문제 부분이라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갑시다. 내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삼각함수의 정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야. 잘못된 방법이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에서의 각도라고 하는 개념, 즉 삼각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값이거든 어차피. 근데 지금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은 뭐밖에 없어? 0도와 90도 사이일 때밖에 못한다는 거지. 예각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적으로 예각 형태만 만들 수 있는 방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방법 대신에 자리가 잡혀야 하는 방식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점근선의 좌표가 y는 3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탄젠트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x1이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x1의 계산 결과를 3분의 2라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뭐 속도감 있게 나오셔야 되겠죠. 자, 미적까지 얘기를 합시다. 다 미적이 있으니, 미적을 들으니까. 자, 이번에 뭐가 있어요? 공식. 삼각함수에서 역수 말고 탄젠트 나오는 공식이 뭐였어? 코탄트, COT? 똑바로 안 해워, 이씨. COT는 탄젠트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야? 그 1 마이너스 탄젠트 IJ 그건 플러스 끼리 플러스 하고 제곱이요? 1 마이너스 한 번 더 타면 한 번 더 타면 코찬트 어쩌라고, 이씨. 알파벳 기억 안 나요. 제곱 하나도 안 맞는데 뭘 알파벳이 기억이 안 나. 똑바로 안 해. 그럼 야, 너 저번에 썼는데 왜 이래? 한 번 더 코가 타면 한 번 더 타면 시커매진다고. 맞네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시컨트가 뭐의 역수였어요? 코사인의 역수였으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1의 값을 코사인 제곱 x1분의 1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정리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오케이? 거꾸로 썼어야지. 그렇지 않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외워놓고 정리가 됐는데 탄젠트가 나왔어. 이거를 굳이 미쳤다고 지금 얘가 뭐고 이렇게 정리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됐죠? 자, 근데 난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재 주어진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 값을 3분의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초의 삼각함수의 정의에서 기본을 깔고 갔던 게 무엇이었다? 바로 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분의 x좌표.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 x좌표분의 y좌표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3과 2가 의미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에서
x좌표를 3k, y좌표를 2k로 갖는 원의 방정식을 하나를 구해줬을 때 중심에, 그러니까 지금 좌표가 3k,2k를 원 위에 점으로 하는 어떤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고, 그때 우리는 거리를 이용해서 뭘 구해줄 수 있어요? 루트 13k라고 하는 반지름의 형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3k고 2k니까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인용을 해주면은 정리가 가능하겠지. 얘가 제일 기초적인 단계거든. 얘가 제일 기초적인 단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에 1 더하기 사인제곱,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뒤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됐죠? 연결되는 순서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번이 뭐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딱 변형해서 4점짜리로 충분히 낼만 하거든. 이쪽을 꼬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머릿속에 이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 한 자리 자연수고 나발이고 간에 어쨌건 리미트 x가 1로 가. 계산 결과가 나왔어. 이걸 왜 줬겠어? 당연히 0분의 0꼴로 가니까 줬겠지. 그리고 지금 수투가 끝난 시점에서, 수투가 안 끝났으면 기본 형태가 먼저가 되겠지만 로피탈도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할 줄 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거지. 어차피 이 꼴은 그렇게 정리가 될 거야. 됐죠? 어차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인수 정리를 위해서 약분을 한다? 그거 대신에 써도 괜찮다는 거야. 됐죠? 그거 대신에 써도 된다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따로 뭐 그렇게까지 뭐 오래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7번 혹시나 물어봅시다. 다항 함수라고 또 했다고. ax의 세제곱. 어때 진영? 안 썼어? 그것만 처음에 안 썼으면 좋겠어. 다항 함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설명을 다시 해보면은 내가 받는 느낌은 그렇더라고. 다항 함수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렇게 쓴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끝에까지 못 가. 끝에까지 못 간다고 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생각이지만 어쨌건 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던져볼 수 있는 문제풀이 방식은 한 4-5가지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하면, 거기서 일단 다항 함수가 나왔으니까 하나 던져본 것도 뭔가 그 소진을 하는 느낌인 거지. 내 생각에는 좀 그런 느낌이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8번 할까요? 넘길게요. 구 9번도 넘겨도 9번 몇 번이에요? 9번부터는 할게요.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주점 PQ라고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속도를 FT, G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가 0일 때 위치가 모두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주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예 T가 0일 때 위치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적분을 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속도에 대한 계산 결과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계산 정리를 해주면은 속도를 적분했어요. 정적분을 했어. 그럼 뭐가 나와? 위치가 나와. 위치가 나와. 됐죠? 근데 원래 애초에 속도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했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프를 그렸더니 막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럼 이때의 둘러싸인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는 이동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됐죠? 얘는 뒤로 갔다는 뜻이고 얘는 앞으로 갔다는 뜻이 되겠지. 근데 속도의 그래프에서 속도를 가지고 정적분한 결과에서 찍혀준 위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라고 하는 그 넓이에 대한 값이 무조건 시작 지점을 기준으로 출발을 한 문제라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만약에 속도값을 VT라고 했을 때 물체 P가 있는 위치는 무조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가 아니라
당연히 그 앞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x1이라는 t가 0일 때의 위치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속도가 속도의 문제를 나올 때마다 맨 앞쪽에서 t가 0일 때의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그냥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필요했다는 점. 됐죠?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해도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거 정리 더 들어가면은 문제에서 뭐래요? 2에서의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AT 더하기 AT 플러스 ADT가 되겠고 이 친구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2AT DT를 계산을 해주는 문제로 바뀌어지겠지. 자, 계산 결과 FT 쪽에서의 적분의 합은 4A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반대쪽은 8 빼기 4A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것은 PQ 사이의 거리가 40이라고 했는데 누가 더 꼭 앞에 있다, 누가 더 멀리 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문제에서는 8 빼기 4A에서 4A를 뺀 게 거리 40이거나 혹은 4A에서 8 빼기 4A를 빼준 게 40이거나 둘 중에 하나임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주어진 문제는 근데 t에서의 가속도가 항상 음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값, 이 친구 FT에 대한 가속도는 어차피 A, 가속도로 쓸게요. 가속도는 어차피 A임을 볼 수 있으므로 A가 음수일 때를 얘기를 하겠고 정리해서 똑같이 쫓아가게. 이 정도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4점짜리다 보니까 문제들에서 가져가야 되는 요소가 그래도 좀 있지. 당연히 3개 이상이 될 것이고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다 쫓아가주면서 끝에 것까지 자꾸 쓰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더 모의고사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딱 무슨 느낌이 생기냐면은 내가 문제의 독해를 다 이용하지 않았는데 정답이 나올 때가 간혹 있거든. 그럴 때가 있어.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래도. 근데 우리 이번에 했던 거 그런 거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었던 그래프 있잖아. 대칭이어서 요거. 그치? 요거. 근데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 그치? 근데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거야. 인 거였던 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이런 것까지 좀 잡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그걸 좀 통제하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끝나도 그냥 뭔가 그렇잖아. 자기가 원래 못 푸는 번호의 문제인데 연습을 해서 해봤더니 문제를 좀 각오하고서 저 4점짜리 몇 개 더 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각자 과목 풀어봤는데 안 될 것 같이 하다가 막 20분 정도쯤 됐을 때 겨우 딱 풀어냈어. 그럼 뭔가 내가 풀어낸 거에 대한 좀 약간 피드백을 받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냐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재산이 좀 되고 끝에까지 읽는 것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자, 뭐 10번 형태도 동일하게 붙여지는 문제가 되겠고 로그랑 시그마가 합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에 대한 진수들이 쭉 하면서 곱해지는 모습들을 띠겠죠. 그렇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값 자체가 정리를 했을 때 밑이 2인 x 빼기 1, x 빼기 2부터 x 빼기 n까지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가 문제에서는 g'x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g'x를 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근데 주어진 문제 자체가 어차피 밑이 2니까 gx 자체가 x 빼기 1, x 빼기 2 요 단계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대로 뭐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뭐가 발생해? 곱의 미분법이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럴 거 없어.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많을 것 같지 않아? 여기까지는 연산을 해서 왔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이렇게 많은 거를 하면서 멈춰버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니? 그치? 많아. 정말 많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 다 날아가죠. 그치? 아니면 어떤 규칙성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순환이 되거나 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약간의 믿음? 응?
뭐 지금 나에게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안 줄 수가 없어. 미친놈 아니요. 이거를 뭐 100개를 계산하라고 누가 줘. 그치? 절대 안 그럴 거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G 프라임 X를 구해주라는 거야. 아 이거 보고 갈게요. 보고 갈게. 한번 볼게. 봐봐. 봐봐 성진아. 내가 뭐라고 했어 방금? 그냥 하면 된다고 했지. 그치? 그럼 G 프라임 X를 구하면은 얘네들은 아무리 많지만 뭐가 발생해? 당연히 여기서 곱의 미분법이 발생을 하겠지.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앞에 거 미분하면 x 빼기 2, x 빼기 3, 쪼르륵 x 빼기 n까지가 되겠지. 맞지?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네. 그럼 플러스 그 다음에 뭐야? 얘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 빼기 1, x 빼기 3, 쪼르륵 가서 x 빼기 n까지 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얘만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 빼기 1, x 빼기 2, 쪼르륵 한 다음에 x 빼기 n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음은 누가 생략돼? 마이너스. x 빼기 4가 생략되겠지. 그렇게 쭉쭉쭉 와서 그러니까 x 빼기 4가 생략됐으니까 여기까지는 있고 x 빼기 5가 나오면서 끝에까지 똑같이 가지. 네. 그렇게 하나씩 쭉쭉 빼지면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남아져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얘만 남겠지. 네. 그래서 얘가 하나가 없어지는 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G'에다가 뭐를 대입하라고 했어? 3을 대입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다 3 대입하면 뭐가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절에 3을 대입한 거잖아 지금. 네. 그럼 3을 대입하면 뭐가 돼 얘는? 1곱하기 왜 계산을 안 하고 네 맘대로 얘기를 해? 대입하라고 했잖아. X자리에다 대입했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야? 아니 눈으로 봐라고.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네가 X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3을 대입을 그러니까 미분을 안 했고 3을 대입을 안 하는데 어떻게 풀리냐고. 푼 사람들은 거꾸로야. 미분을 한 거고 3을 대입한 거 그 하나 차이인 것 뿐인 거야. 3 대입하면 여기 뭐가 되는데? 그럼 여긴 뭐가 되는데? 여기는. 근데 너 아까 2라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초등학생들도 정리할 수 있고 중학생들도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걔네들이 못하는 건 이 연산뿐인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줄이 다 뭐가 돼? 0이 나왔으니까 0이 됐겠지. 그럼 여기도 3 대입하면 뭐가 될까? 0. 여기도 0이 됐겠죠. 그럼 여기도 3 대입했을 때 0이 되겠지. 그럼 맨 밑에까지도 모든 값들이 다 0이 되지 않아? 뭐 빼고? x 빼기 3이 약 2분이 돼서 날라간 친구 빼고는.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앞에부터 뭐가 돼? 앞에는 2, 그 다음은 1, 그 다음에 x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마이너스 3 쪽으로 올라가서 3이 들어갔을 때 3 빼기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겠지. 마이너스 1. 됐어요? 마이너스 1이겠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어요? 똑같이 x 빼기 7도 같은 맥락. 됐어요? 네.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글밥을 얼만큼 받느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위치 차이야 사실상. 아까 그 우리 22번에서 했던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도 결국은 이 문제랑은 좀 다르겠지만 쉬운 그래프 문제랑 그렇게 구조가 다르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고 뭐가 더 추가되고 약간 옵션들에 대한 차이인 것 뿐인 거지 원칙적으로 여기서 했던 얘기는 그렇게까지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더 쉬운 문제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내용풀이 방식 자체가.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야? 그냥 미분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그냥 대입을 했었어야 돼. 그것뿐이었다는 거 꼭 다시 해요. 대답을 해야지. 다시 해. 소민아? 네. 다시 하라고. 네. 말을 아니야. 11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내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계속 주류로 나올 거고 계속 건드려주기는 할 건데
일단은 삼각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진짜 저번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 네모칸 치기 문제도 그렇고, 그 활용 문제. 좀 시간을 써가지고 그냥 풀었던 친구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솔직히 얘도 마찬가지야. 쓸 수 있는 기술이 솔직히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랑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이렇게 딱 4가지밖에 없잖아. 4가지라고 하기 좀 부피가 좀 큰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 그럼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야? 코사인 법칙도 써봐야지. 처음에 그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출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얘네들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은 1이 양쪽에 2개가 있으니까 모두 사라지면서 뭐가 가능해요? 사인 제곱 A 플러스 사인 제곱 B가 사인 제곱 C와 같다는 걸 볼 수 있겠지. 또한 마찬가지로 사인 A 값은 사인 법칙의 정리에 의해서 2R이 없어지면서 스몰 a로 대체가 가능하겠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라고 하는 정리가 가능하겠지. 여기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뭐가 가능해요? A 더하기 2B는 2C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내가 자주 했던 거 미지수가 몇 개? 3개, 식이 몇 개? 2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다? 딱 뭐다? 한 문자로 정리해준다. 한 문자로 정리하면은 A와 B가 예를 들어서 C라는 문자로 정리가 된다면은 대입이 들어간 다음에 문자가 딱 삭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이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이거 다시 얘기하지만 모고 마찬가지,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고 9월달 하는 동안도 모고가 지금 어차피 지금 광복절인 너네 계약하는 주에 끝나도 어쨌건 2주가 더 남았잖아 시험이. 그 사이에도 더 채워봐. 더 하고 더 질문해도 괜찮아. 카톡으로 해도 당연히 괜찮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킬러로 나왔어. 그럼 더 다른 조건들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했어도 어쨌건 간에 문제에서 써져 있는 내용으로 푸는 거는 변함없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식이 맞았니? 넘어갈게요. 12 맞았어? 아 틀리면 뭘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말을 해 싸가지고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긴 거 같은데? 왜 처음에 얘기 안 하는 거야? 뭐가 달라져?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걔 오만 잡것들을 다 갖다 놨더라. 그지? 일단 첫 번째 조건제시법. 집합 A의 원소는 x, y고요. 집합 B의 원소는 x, 0이고요. 집합 C의 원소는 x, y인데 그 설명이 집합 A의 원소는 y는 3분의 4x라고 하는 직선 위의 점이고 y는 3분의 4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야기를 하겠고 또한 집합 B의 원소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됐죠? 근데 아래쪽에 FT가 집합 A와 B의 합집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란색을 둘 함께 가져가도록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는 뭐가 있어도 일단 이해는 돼줘야지 뭐. 그지? 그리고 나서 C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다? x, y라고 나와져 있는데 x, y가 어떤 원? 중심이 0,t고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이다 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심이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다고. 오늘 아까 전에였지만 22번에서 그래프 형태가 얘네들을 가지고서 움직여지는 상태들을 움직이는 상태를 봤다고 했을 때 움직이는 상태를 아까 봤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프 상태들을 봤을 때 걔네들이 움직이면서 교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개 아 그럼 이렇게 만나겠네 어떻게 되겠네를 유추했던 것처럼 조금 더 쉬운 버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대입이야. 대입. 자연수라고 나오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다면은 지금 빗금 쳐주는 너무 안 보이네요.
t는 실수라고 나와져 있는 딱 저 t가 실수라고 나와 있어도 저기로 대입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회의 22번은 솔직히 대입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요 정도 문제의 레벨이면은 충분히 대입할 만하긴 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음수인 거 먼저 대입. 예를 들어서 이제 0, t에다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했다. 그럼 저 밑에 0, 마이너스 10이 있겠고 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대입을 하라는 이유가 결국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를 이해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 돼요. 됐죠? 근데 자 지금 집합 A와 B의 합집합이 파란색 위에 점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집합 C에서 만족하는 원소는 반지름이 3인 원이고 중심은 여기 가운데 Y축에 박혀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거야. 됐죠? 드르륵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지금부터 뭐를 할 거야? 파란색 영역과 원에서 공통적인 점의 개수를 구해주자. 됐죠? 자, 그때 똑같이 가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원이 이렇게 있으면 몇 개? 왜 끄덕여 몇 개냐니까, 이씨. 몇 개인데? 뭘 끄덕개라, 씨. 몇 개요? 0개가 되겠죠? 0개 가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 원이 직선에 접할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발생을 하겠죠. 그치? 그러고서 걔가 넘어가면 교점에 몇 개가 발생해? 또 올라가면서 2개가 발생을 하겠고 2개 가다가 딱 이때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겠고 얘를 넘어서 우극한이 된 순간 교점이 몇 개? 4개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어요?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됐죠? 그렇게 또 올라가다 보면 교점의 개수가 그러다가 딱 몇 개가 되는 지점이 나와요? 2개가 나오는 지점이 발생해줘야 되겠지. 개인적으로는 내 생각이야.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주관적인 내 생각의 느낌으로는 얘가 제대로 이해됐다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내용까지 아예 안 그리고 해도 오케이기는 한데 이해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그리고 원을 접하는 걸 하나 그려준 상태에서 접하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2개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한 이해와 플러스 올라갔을 때 교점이 4개가 돼. 요 정도 그림에서 거의 이해가 됐으면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림이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직선 하나만 있는 상태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직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그래프가 나오거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직선 형태는 어차피 거리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대로 똑같이 쫓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곡선이 나왔다면은 원과 접하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연결한 선에 대해서 수직인 친구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 됐죠? 요거까지 안고 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얘보다 좀 밑에 등급이 되겠지? 여기는 직선이 2개가 나와서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고. 그럼 우리는 언제를 살펴봐야 돼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접할 때거나 아니면은 0,0을 지날 때 그리고 반대쪽으로 0,0을 지나고 올라가서 이 원에 접할 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만족하는 t의 값에서 중심이 반지름까지 거리가 뭐 해주면 돼요? 0,t로부터 주어진 직선 어디니? 4x 빼기 3y는 0까지에 대한 거리를 계산한 게 반지름 3과 같은 걸 구해주시면 되겠고 만족하는 t의 값이 딱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0,0을 지날 때를 확인해봤더니 그때는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위쪽도 똑같이 3과 5일 때가 정리가 되니까 됐죠? 그래프의 상태가 잠깐만 근데 다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마오 마상 3, 5는 잡았어? 못 잡았어? 진영이 잡았어? 못 잡았어? 이때 정리가 만약에 얘가 무슨 이 얘기를 이해하는지 몰랐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전 회차 22번을 좀 연결을 해볼게. 지금 22번을 듣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 정도면은 얘가 먼저가 돼줘야 돼. 그리고 나서 22번으로 한번 넘어가 봐. 그럼 그래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잘 봐.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발생시켜야 돼? 무조건 GT를 발생시켜야 돼. GT는 어떻게 생겼어요? 몇일 때? 마오일 때랑 마3일 때, 여기도 3일 때랑 마오일 때 경계점으로 나누죠. 그럼 마오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몇 개였어요? 마오일 때 전까지는 계속 교점이 0개였죠. 됐죠? 그러다가 마오일 때 교점이 몇 개였어요? 하나가 발생을 했겠고, 그리고서 마오와 마3 사이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계속 2개로 발생이 되었었죠. 됐죠? T가 아니라 T였죠. FT. 됐죠? 자, 그리고서 교점이 2개가 발생을 하다가, 2개가 계속 발생을 하다가 0까지 가지고 갔을 때, 이때부터 4개의 교점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정리될 거다라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까지 요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 있어? 이게 그릴 수 있었는데 정리가 너무 뒤에가 쉬워가지고 정리한 거는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덧댈 수 있는 거야. 미적 개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섞어. 예를 들어서 이때 y는 ax제곱이라고 하는 gx가 교점에,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 상태에서 교점을 다시 운용할 수도 있는,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앞에 말이 되게 막 뭐라고 하는데 계산 결과가 그때의 뭐의 개수를 FT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항시 그래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그렇게 되면은 몇 개의 불연속인 지점이 발생을 해요? 마오, 마3, 3, 5인 지점이 발생을 하겠고, 됐죠? 이제 수투 영역으로 완벽하게 넘어가죠. 이때 FT 곱하기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FT가 마오, 마3, 3, 5일 때가 불연속인 걸 알고 있고, 이 불연속인 걸 떼어주기 위해서 GT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여기서 0이 되고 있는 이 친구들의 값들을 모두 다, 불연속이 되고 있는 값들을 모두 다 0이 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이거 수투 시험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신경 써줘야 될 문제입니다. 됐죠? 제목이 보이신가? 됐죠? (13) 어땠습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13번. 일단은 무슨 생각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냐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뭐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정리한 fx가 어쨌건 간에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2분의 t의 완전 제곱 빼기 2분의 t제곱 더하기 3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솔직히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체 언제 그냥 문제가 따라 얘가 최소값 이렇게 한 적은 없잖아. 항상 뭐가 등장을 했어? 좌우에 대한 구간이 등장을 해서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판단을 했잖아. 최대 최소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그리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주어진 좌표평면에 x좌표에다가 sin x를 적고 y좌표에다가 fx를 적어서 x값에 해당하는 정리값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주어진 x값이 보이는 것처럼 -1과 1 사이에 sin x의 값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벗어났을 때는 최소값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눠줄 수 있는 결론이 결국은 주어진 sin x라고 하는 친구의 정의역을 sin x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값을 기준으로 sin x의 값이 -2분의 t라고 하는 식이 결국은 그 사이 -1과 1 사이에 있으면은 아래로 몰록인 그래프는 온전하게 가지고 갔을 것이고, 이때에 대한 최소값은 그래서 -2분의 t제곱 더하기 3이 된다는 건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 까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문자가 x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t가 바뀌는 게 좀 힘들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쓰는 거야. 또다시 마찬가지. 뭐야? 대입이야. t자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못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넘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또 어려워하진 않거든. 그 뒤에 이야기는. 됐죠?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지금. 됐죠? 자, 만약에 틀린 사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거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치? 여기부터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고. 조금 걸려도. 자, 그리고 최소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차피 최소값은 계산한 결과값의 y값인 거잖아. 그치? 그치? 이 상태에서 t의 값을 임의로 우리가 만약에 1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t의 값을 만약에 임의로 그러면은 주어진 문제는 2 곱하기 sin x 더하기 2분의 1의 완전제곱 빼기 2분의 t제곱 더하기 3이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지. 됐죠? 그런데 어차피 결론적으로 주어진 문제에서 최소값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t의 값이 현 시점에서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sin x에 대해서의 계산 결과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sin x의 치역이 뭔데? 마일부터 1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의 값이 만약에 2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게 맞아.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플러스로만 가니까 이득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은 쳐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럼 sin x가 뭐면 돼? 우린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아, 원래 t에다가 2분의 1 넣었을 때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 그냥. 됐죠? 여기는 그냥 감안할게.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봐봐. sin x의 어차피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치역이.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우리는 이 계산 결과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어차피 여기는 2분의 1인데 뭐가 들어가면 계산값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 우리가 여긴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여기는 아직 남아있잖아. sin x가 몇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뒤쪽이 2분의 1이잖아. 제곱을 할 거래. 제곱을 하는 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 도움이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기왕이면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터치자. sin x의 결과가 뭐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돼. 그럼 최소값은 뭐야? 얘가 나오는 거야. 됐어요? 한 번 더 가볼게. 이번엔 t의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넣으면 이 뒤쪽이 4분의 1이지. 똑같은 얘기인 거야.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계산 결과가 살아났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sin x의 계산 결과를 뭘로 맞추면 돼? 마이너스 4분의 1로 맞추면 되는 거야. t에다가 한 번 더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번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 근데 제곱을 해서 우리는 뭔가를 살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sin x의 계산 결과가 몇이면 되는 거야? 똑같이 3분의 1이면 되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해볼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제 다시. 그렇기 때문에 2분의 t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 그러면은 이 계산 결과 2분의 t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 계산 결과 x라고 하는 이 변수 정의역에 대해서 이 제곱의 계산 결과를 터칠 수가 있잖아. 터치면 개대박이지. 얘만 살리면 되는 건데. 그치? 얘는 기왕 우리한테 손해밖에 안 주는 놈인데. 그치? 그런데 sin x가 그럼 처리할 수 있잖아. 마일과 1 사이면. 그러니까 최소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더하기 3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t의 값이 만약에 1을 넘어가서 만약에 1.1 우극한이 됐다고 쳐보자. 좋아. 2가 됐다고 쳐봐. 그래서 얘가 결국은 계산 결과 1이 됐어. t에다가 임의로 아닌데 t에다가 3을 넣을게요. 쏘리. t에다 3을 넣어서 2분의 3이 됐어. 그러면 결국은 안쪽에 있는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2분의 3의 제곱의 형태니까 2분의 3은 처리하기 늦었지. 왜? 1보다 커져버렸잖아. 0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런데 최소한 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sin x의 계산 결과가 뭐인 거밖에 방법이 없어. 최소를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만약에 2분의 t라고 하는 계산 결과값이 만약에 1보다 큰 값으로 정의가 됐을 때는 sin x 자리에다가 1을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한 계산 전개를 해준 값이 그래서 최소가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 선생님 저게 왜 1이에요? 어디? 마이너스. 여기? 아니요. 선생님 방금 마이를 뭐야? 아 마이 소리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줘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 최소에서 이제 기본 원리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지금쯤 학년이면은 공통수학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최대 최소는 결국은 모두 다 그래프로만 통용한다는 걸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참수의 기본적인 표현의 이유는 최소값이 Q였던 이유는 아니 너는 어차피 제곱해서 날아갈 거잖아. 나 가만히 있는데 붕 끼우잖아. 그러니까 터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지.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서 조금 힘든 것 같아 오히려. 왜냐면 얘를 라지 A로 치환을 하고 합성함수의 형태로 정의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좀 힘든 것 같고 아예 그냥 자체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도 여전히 내가 제시하고 싶은 방식은 뭐냐면은 아직 2학년 중간이잖아. 시간이 아직 생각보다 조금 있어. 적응을 할 때까지. 어차피 진짜는 3월달부터고 어차피 진짜는 9월달부터가 승부야. 무조건 정시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근데 정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움직여지는데 나도 하도 옛날에 말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결국 문제를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은 이걸 못 풀었던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문제에서 약간의 핀트가 어떤 내용인지가 이해가 안 돼서인 거고 그거를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어차피 그 최소값 GT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T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돌려주는 게 맞다는 거. 오케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준비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는 무슨 핑계입니까? 끊읍시다. 끊어볼게요 일단.